다음은 기본 문제 3-8번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것에 대한 문제 두 원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1번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했는데 교점의 좌표는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정석이라서 하는 거예요. 이런 원이랑 이런 원 요 두 원의 1번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얘는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랑 같은 말입니다. 그럼 얘는 2차 항을 소거하기 편한 스타일이니까 빼가지고 1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그거를 간단한 식에 넣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바로 뺄게요. x, y가 없어지고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1차 방이 나옵니다. 얘를 y는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요 1번식에다가 얘를 2번이라고 하면은 2번을 1번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y자리에 이걸 넣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5는 0이라는 x에 관한 2차방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은 10x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6x고요. 플러스 1 빼기 5니까 빼기 4. 1을 나눌게요. 5, 3, 2. 인수분해가 됩니다. 5, 1, 2, 1이고 여기가 빼기인 거죠. 그래서 교점으로 쓸게요. x좌표가 마이너스 5분의 2일 경우엔 마이너스 5분의 1을 여기 넣으면은 5분의 6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5분의 11. 그 다음에 x는 1도 있죠? 1을 넣어주면 y는 마이너스. 여기 두 개예요. 왜 교점을 구하라고 시켰냐면 이런 들어온 점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점을 구하라고 하지 않는 한 교점을 구하지 마세요. 그런 걸 어필하려고 이 문제를 넣어놓은 것 같아요. 굳이 의도 파악을 해드리자면 말이죠. 두 번의 교점은 원래 원 문제 풀 때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경우의 수에서 NPR 안 쓰듯이 두 원의 그러니까 원위의 점 찾는 거 아니야. 원위의 점이 맨 처음부터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2번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마이너스 1,a를 지날 때 a를 구해라.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다른 말로 공통연의 방정식인데 공통연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방금 전에 하나에서 나머지를 빼라고 했잖아. 그게 이거잖아. 그게 이거예요. 요 연립의 과정 중에 등장한 이 1차 방정식이 다름 아닌 공통현의 방정식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에 누가 있다. 그런 소리입니다. 누구냐면 마이너스 1,a가 있다. 대입해가지고 1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4고요. 세상에 제일 쉽고 3번은 두 원의 교점과 1,1을 지나는 원방을 구해라. 그럼 만약에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점 이렇게 두 개 구했다고 쳐. 그러면은 세 점을 지나는 원방정식을 구할 때 그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요 점 때문에 계산이 지저분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점을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풀라는 뜻이냐? 방금 전에 배운 그 논리 및 공식에 입각해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임의의 원의 방정식부터 쓰시는 거죠. 앞에 있는 식이 간단하니까 여기다가 k를 할게요. k에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요. 근데 요 원이 1,1을 지난다라는 뜻이니까 xy에 1, 1을 대입해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3k가 되고 얘네들은 얼마가 되냐면 1, 1 빼기 3 빼기 1 빼기 4니까 빼기 6인 거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이거 나온 거를 다시 여기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 게 답이라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x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럼 걔를 우변을 넘기면 이게 답이요. x제곱 y제곱일 거고. 그리고 뭐 1차항 없잖아? 얘네들만 넘기면 돼. 상수항이 있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10이죠? 10 빼기 4인데 걔가 넘어오니까 6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6.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올바른 풀이다. 유제 3-12번 풀어보세요. 방금 배운 개념 및 공식에 입각해서 푸는 겁니다. 다른 짓은 다 삽질입니다. 삽질하지 마시고. 하나도 안 졸려 보이는데? 문제 좀 풀어. 응? 표 말고. 우리가 7월에 만났으니까 오늘이 11월. 벌써 4달이 넘었네. 4달이 넘게. 그러면은 보통 한 달에 8, 9회 수업을 하니까 한 35회째 수업인 것 같은데 35번의 만남 중에 제일 쌩쌩한 날인데. 둘 테니까 자유롭게 드시고요. 땀반은 이렇게 놔두면 하루 만에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 반은 뭐 식탐 있는 학생이 없으니까. 일 번 답은 한 놈에서 나머지 빼는 거니까 7x 플러스 y 빼기 48은 빵이고, 2번 답은 그 두 번째 식에다가 k 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48의 2배가 96이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식에다가 k 배해서 나온 k가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가 두 번째 식 2배 한 거를 더한 것을 3으로 나누기 답이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1x 빼기 7y는 빵. 넘어갑니다.
하면은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데 원에 적용시켰을 뿐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밖에 없는 거고요. 책을 보면은 제목이 자취 문제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아니구나. 문제가 바로 나와 있구나. 종목지에. 근데 그 두 번째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이 나오니까 이따 얘기할게요. 첫 번째 문제도 풀고 기본 문제 3-9번. 두 문제 1번 원점이랑 A, B에 대하여 A는 2,3 B는 4,0 OP제곱 분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를 구해라. 자취 몇 번이에요? 자취 몇 번? 내가 자취 세 가지 유형을 정리해드렸잖아. 자취 몇 번이야? 바로 안 튀어나오면 공부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공부가 안 됐으면 못 봅니다. 자취 1번. 도형의 방정식에서 학생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자취인데 내가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해드렸는데 그것조차 대답 안 한다? 공부 안 했다는 뜻이에요. 곤란해집니다, 상당히. 관계식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식에다가 집어넣기만 하면은 답이 나오는 자취 중에서 가장 쉬운 유형에 해당되는 자취 1번이다. 자취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분 좋게 답을 내시면 돼요. 점 P의 자취니까 당연히 점 P가 x, y가 돼야 되고요. 얘를 x, y로 놓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답이에요. OP 제곱은 뭡니까? 불러보세요. OP 제곱은 뭐예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따라서 x 제곱 따위 y 제곱 AP 제곱은 델타 x x 빼기 3 델타 y가 y 빼기 3이라고 생각하시고 델타 x x 빼기 2 델타 y y 빼기 3 x 빼기 2 y 빼기 3 BP의 제곱도 마찬가지 델타 x는 x 빼기 4 델타 y는 y 이렇게입니다. 1000개 정리한 게 답이라고요. 그러면은 x 제곱항이 1 y 제곱항도 그렇고 x항이 여기 없죠? 그냥 다 쓴 거예요. 얘네들만 정리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니까 마이너스 12x y항은 여기 없습니다. 마이너스 6y 상수항은 4랑 9랑 16이랑 그러니까 29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점 4,6에서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라. A에서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점 P의 자취를 구해라. 수선의 발 P의 자취를 구해라. 4,6에서 이 문장 잘 끊으셔야 돼요. 원점을 지나고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원점을 지나고 여기서 끊으시면 곤란합니다. 원점을 지나고 끊으시면 안 돼요. 원점을 지나고 점 A를 지나지 않는 얘네들이 다 그 다음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직선.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 직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직선에 내린 그러시고
수선의 발 P의 자취의 방정식을 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차피 물어봤자 답이 안 나올 거니까 관계식이 없잖아요. 근데 관계식을 세우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뭔가가 보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자취 3번입니다. 직선에서는 잘 안 나왔죠. 직선에서 자취 3번이라 해봤자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밖에 없었는데 원에는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자취 3번. 자취 3번이 뭐였나요? 딱 봤을 때 어떤 도형인지 확인되는 그런 것을 자취 3번이라 했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XY에 대한 관계식 표현하면 됩니다. 여전히 얘가 X, Y이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점 A가 4,6이고 원점이 여기 있어요. 원점을 지나고 점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것 중에 하나만 딱 그리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여기 사람들 하십니다. 점 A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내린다. 여기를 P라고 쓰는 거죠. 이 새끼 주인공이라고요. 요 놈이 움직인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슨 말이니까. 어떤 직선이 세팅되느냐에 따라서 P가 달라질 거니까. 하나 더 해볼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P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지은 XY에 대한 도형에 해당되는 XY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연결을 해보면 요게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건데, 근데 이 점이 움직이는 거지 요 두 점은 가만히 있죠. 요 두 점이 가만히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선분이 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점은 가만히 있고 얘가 변하는데 이 여기 해당되는 각의 크기가 90도로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 중딩 때 뭐 할 때 배웠냐면은 원주각 할 때 배웠어. 각 APB가 몇 도다. 몇 도다. 몇 도. 이런 식으로 조건이 조지 있는데 요 AB는 정점이고 P가 동점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몇 도를 원주각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원주각이냐면 호 AB의 원주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 P가 원위의 점인 거예요.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원주각에 해당되는 게 90도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중심각은 180도란 소리니까 요 OA가 지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몇 도짜리에 하필이면 90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점 P의 자취가 뭐가 되는 거냐면 점 P는 AB가 지름인 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취 3번에 해당되는 거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암기하셔야 돼요. 두 점은 정점이고요. 이 해당되는 각의 크기에 해당되는 대응되는 점이 동점인 상태에서 그 각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그 일정한 각은 원주각을 의미하는 건데 하필 그게 90도면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이 질입니다 라는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OA가 지름인 원방정식을 답으로 쓰면 되는 거야. 쉽죠? 그러면은 중점이 중심, 그러니까 중심은 2,3이라는 소리고 한지름의 길이는 뭐 5와 2,3까지 거리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루트 13. 그래서 답은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3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원이라고 이런 원. OA가 지름이 이런 원. OA가 지름이니까 당연히 O도 지나고 A도 지나는데, 근데 문제에서 점 P는 뭐라고 했냐면 점 A를 지나지 않느니라 했거든요. 점 A를 지나지 않는데 점 A가 이 자취에 포함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쓰면 결국 틀리는 거고,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되느냐, 산 점 A 4,6은 제외. 그러니까 여기에 빵꾸가 뚫려 있고, 여기에 빵꾸 뚫려 있고, 얘를 지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정답입니다. 외울 수 있겠죠? 유제가 두 문제 있거든? 해보세요. 13번은 관계식이 없지만 관계식이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취 1번에 해당되는 거라 쉬운 문제고, 3-14번은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도 그려서 요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지름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을 내세요. XY로 써야 돼. 13번은 점피를 x, y로 놓고 그 말로 표현된 관계식에다 적용을 시키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10이다 인 거니까, 그거를 정리하면 답이고요. 표준형으로 표현하자면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4게 답입니다. 일반형으로 쓰자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빼기 2x 빼기 2y는 2y 빼기 2는요? 네. 저 그 이다영 학생이 네. 승급고사 프린트하면서 잠깐 왔거든요.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프린트?
그리고 14번은 똑같은 문제니까 원점과 6,8의 중점 3,4가 중심이고 원점과 3,44의 거리가 오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가 25인 원방정식을 답으로 쓰시면 되는데 6,8은 제외다를 안 보시면 틀린다고 결국. 그 다음 3-10번을 풀어보죠. 거기 3-10번은 문제가 있지 않을걸요? 거기 정석 노트를 보면은 문제만 있네? 거기다가 좀 적으세요 밑에다가 공간에. 3-10번의 밑에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 풀이를 적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개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여기에 있는 자취는 결국 원으로 나오는데 그 원의 이름이 있거든. 그 원의 이름이 뭐냐?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폴로니우스라는 위인 알죠? 아폴로니우스라는 위인이 정립을 한 개념이기 때문에 지혜는 갖다 붙인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란 뭐냐? 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b가 m 대 n. 여기서 mn은 같지 않은 자인수예요. 거리의 b가 m 대 n인 동점의 자취. 얘는 언제나 원으로 나오는데 근데 그게 특징이 있거든. 그 특징을 암기를 하셔야 돼. 그 특징을 발견한 사람이 아폴로니우스 원이기 때문에 이름이 아폴로니우스 원입니다. 너무 기니까 앞으로는 난 아원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아원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얘기하는구만 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데 이런 조건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 두 정점이 A, B고요. 거리의 B가 M 대 N인 동점이 이 주인공점이 P다 라고 하면 이걸 이제 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되겠죠? AP 대 BP가 M 대 N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말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식으로 주어지거나 말로 주어진 것을 관계식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푼다고 치면은 그렇게 해도 답이 나오긴 해요. 그럼 이게 비례식이니까 일단 1차적으로 이런 정리가 필요하죠. NAP는 MBP다. 그리고 이제 각각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현될 거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되겠지? N 제곱 뭐 X 빼기 X1 제곱 더하기 Y 빼기 Y1의 제곱은 M 제곱에 X 빼기 X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Y2의 제곱.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풀 거면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이름이 달리지 않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이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푸는 건 지양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은 아폴로니우스 원을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재밌는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두 정점을 A, B를 할게요. 선분 A, B에 M 대 N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안끝으로 해요. 갖는 원입니다. 이런 재밌는 사실을 아폴로니우스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가지고 얘를 연결한 선분이 지름이라는 걸 바탕으로 빠르게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돼.
이런 말이 나오거나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이 주어져 있으면 아폴로니우스 원이다라는 걸 캐치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개빠르고 정확하게 원의 정체를 밝혀내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내신 필출이에요. 아폴로니우스 원 안 된 학교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A, B 다 쳐요. A, B로부터 거리가 M 대 N인 건 일단 뭐 같은 선상에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지. M 대 N 여기 이걸 내분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M이 더 큰 값이라고 가정한 상태니까 M 대 N 외분점도 같은 선상이라면 있습니다. 이렇게 M 대 N 있겠죠. 이렇게 네모를 칠까? 동그라미나 네모를 치는 건 비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를 외분점이라고 하겠죠.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하는 대표적인 점이 내분점과 외분점이긴 하죠. 내분점과 외분점이 자취에 포함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게 지름의 양 끝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요. 그러면은 이 같은 선상에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런 위치에 있더라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m 대 n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m 대 n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가 m 대 n인데 이 길이도 m 대 n이니까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떠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순간 이 선이 이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이 아니면 절대로 이거 대 이거 대 이거랑 같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각이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내각의 이등분선뿐만 아니라 외각의 이등분선도 된다고 했잖아. 이거 연장해서 치고 그럼 이걸 외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길이도 m 대 n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이 선이 이 외곽의 이등분선일 수밖에 없어. 그럼 세모라고 쓸게요. 그러면 요 두 개 동글베이랑 세모를 합친 게 직각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면 두 개씩 합친 게 일직선이니까요. 하나씩은 그것의 반인 직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점 P는 동점이고 내분점과 외분점은 정점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강조한 딱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원주각의 크기가 90도다. 그런 얘기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지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출을 그려보면은 이런 원이 나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난 당연히 이 과정을 보여드릴 이유가 없고요. 물론 해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책이건 간에. 근데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문제로 갈게요. A는 1,빵이고 B는 4,빵인데 그 각각에서 거리의 B가 2대1이라 했으니까 아폴로니우스론을 떠올리시는 거야. 그래서 A, B의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게 점피의 자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으로 1번 답 내고 그 1번에서 찾은 원 위에 동점 P와 각 PAB를 생각해서 동점 P에 따른 각 PAB의 변화를 생각해서 2번도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A, B가 둘 다 X축 위의 점이니까 X축만 그릴게요.
A는 1, 빵이고 B는 3, 빵이니까 4, 빵이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하필이면 3인데 3인 놈을 2 더하기 1은 3이 2 더하기 1은 3이잖아. 2대 1이 되도록 잘랐으니까 그럼 이건 공식을 쓰고 앉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 길이 3인 놈을 3등분하면 되죠. 여기 말하는 거고. 그리고 외분이면 이렇게 2대 1이니까 그럼 이렇게 따지면 1대 1인 거지. 그러니까 세 칸을 더 가면 됩니다. 이렇게 세 칸. 얘가 외분점입니다. 요 두 개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 원의 방정식이 1번 답인 거예요. 2번 때문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1번만 풀 거면 그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면 요 점은 3,0이고 요 점은 4, 5, 6, 7. 그러니까 중심은 5,0인 거죠. 반지름의 길이는 2인 거고요. 그래서 1번 답은 x 빼기 5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2번은 각 PAB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거든요. 뭐 직관력이 뛰어난 친구는 바로 답이 보일 건데 직관력이 짜치는 친구는 그냥 여러 번 해보시면 돼요. P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PAB는 0도입니다. P가 여기 있으면은 약간 커졌죠? 요각이니까요. P가 여기 있으면 요각인 거고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언제가 제일 크겠어? 이렇게 접할 때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점 P가 여기나 혹은 이쪽으로 여기 있을 때 요각이나 혹은 요각이 크겠구나, 제일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직관력이 1 나노그램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를 재라 그런 뜻인데 각의 크기를 실제로 재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특수각이라는 뜻입니다. 특수각. 특수각이 아니면 각을 재라고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특수각은 세 밖에 없어요. 30도, 45도, 60도. 그러면 40도, 60도 같은 경우는 1대 루트 3대 2를 확인하시면 되고 45도일 경우에는 기울기가 1이라거나 아니면은 1대 1대 루트 2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요 직각삼각형에서 길이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여기 1이고 여기 5니까 여기 4죠. 그럼 1대 2잖아. 그러니까 1이 제일 작은 변이기 때문에 제일 작은 변에 대응되는 이 각의 크기는 30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답이에요. 접하는 곳에 P가 세팅될 때 각의 크기가 제일 크겠구나 이런 생각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유제 16번, 17번 두 개 푸세요. 16번 같은 거 식 나와 있다고 좋다고 양면 제곱하시면 안 됩니다. 아폴로니우스 원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이렇게 푸셔야 돼요. 내가 풀듯이 요걸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찾아가며 푸는 거예요.
하나 더 있네. 자취가 종류별로 다 있구만. 잘 안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내신 필줄이. 준비가 허술하게 된 친구들은 답을 잘 못 내고, 이 동네 같은 경우는 뭐 준비가 허술하게 된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변별력을 주려고 개 빡세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들일 뿐이야. 근데 처음 들었고 중1, 1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어린이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A, B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좌표줄 잡고 찍을 필요 없어. A가 3,2고 B가 6,5있게 6,5고 그리고 PB는 2PA가 그럼 얘가 2고 얘가 1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야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점 P는 AB의 1대1 내분점. 아니 점 P는 그냥 1대2라고 생각하시고 점 AB의 1대2 내분점과 1대2 외분점을 찍으시면 돼요. AB의 1대2 그럼 3등분 하셔요. 3등분 3등분 한 다음에 1대2 내분점이니까 여기 그리고 1대2 외분점 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1대2니까요. 그러면은 1대1이라는 소리니까 세 칸 더 찍어요. 여기 요 두 개를 지름에 안고 출하는 2번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델타 x로 확인해 보시면 3이고 델타 y도 3이거든. 그러면 한 칸 움직인다는 말은 1씩 커진다는 소리야. 이쪽으로 가면 1씩 키우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1씩 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2에서부터 출발을 시키면 요 점은 1씩 더한 거니까 4,3 세 칸 뺐겠죠? 그러면 요 점은 여기 각각에서 3씩을 빼면은 0, 마이너스 이렇게 하세요. 공식을 쓰시면 요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방정식을 쓰는 겁니다. 중점이 여기 있죠. 여기는 여기에서 1씩 한 번만 뺀 거 아니야. 당연히 2,1이다라고 해도 되고 중심은 2,1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길이는 이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죠? 델타 x랑 델타 y가 둘 다 2니까 거리는 2로 t죠. 걔를 제곱한 걸 써야 되기 때문에 8. 그 다음에 17번 AB에서의 거리의 비가 3대2라는 말을 본 순간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떠올려서 3대2 내분점과 외분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하필이면 또 AB 길이가 5기 때문에 그냥 5등분 했다고 치면은 한 칸당 길이가 1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또 쉬운 게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X축을 쫙 잡고 풀어주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2,8 B가 3,8 그러면 3대2 내분점은 여기 3대2 외분점은 3대2가 돼야 되니까 3대2가 돼야 되니까 그럼 1대2란 소리죠. 그러면은 요 길이만큼 두 번 더 가야 돼요.
그럼 10칸을 찍으라고 귀찮으니까 대충 할게요. 두 번 더 와서 요즘 다시 이런 모양의 아폴로니우스 원이 되는 거지. 요 원위에 점 P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요 길이가 5였으니까 3부터 10 더한 거지. 13. 그렇습니다. 그러면 1과 13의 평균이 7이죠. 7. 중심의 좌표는 7,0. 반지름의 길이는 6인. 이런 원인 거죠. 저렇게 찾아놓고 근데 저걸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하라는 거지. 저런 원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너비를 구해라. 직관이 좋은 친구는 바로 답을 내시면 되고요. 직관이 없는 친구는 P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넓이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P가 여기 있으면은 넓이는 0이고요. P가 여기 있으면은 넓이는 이거고 P가 여기 있으면 넓이는 이건데 이놈이 이놈보다 크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밑변은 같은데 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 P는 높이를 결정한다 라고 볼 수 있고 높이는 AB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과 평행한 선상에 있는 모든 점의 높이는 일정하니까 같으니까 그러면 제일 멀리 있으려면은 얘랑 평행한 선 중에 이 원 위에 있는 점과 만나는 것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접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AB 선과 평행한 이 원의 접선을 생각하면 되지. 이거 여기에 P가 있으면 되는데 다름 아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반지름의 길이가 최대의 높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삼각형이 될 때가 제일 넓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밑변의 길이는 5, 높이는 6이기 때문에 최대 넓이는 10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 자취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총 정리를 하면 말이죠. 자취 1, 2, 3번을 다시 알려드리진 않을 겁니다. 옛날에 직선할 때 다 했고요. 그때 자취 3번에서 이렇게 썼었나? 로마자로 썼었나? 의미 파악이 되는 케이스. 그래서 여기 1번으로 PA는 PB. 요거 얘기했었죠. 얘가 수직이 되는 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원까지 배웠기 때문에 몇 개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방금 배운 아폴로니우스.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되면 아폴로니우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그거 각 APB가 90도다. 그러면 AB가 지름이 뭐? 요거 세 개는 암기하고 살아야 돼. 요거 세 개.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지금 자취 1번 했고 자취 3번 했죠? 자취 2번이 남았죠? 자취 2번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동점에 의한 another 동점 자취 문제. A는 3,6이고 B는 6,0이고 P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그 위에 동점이다. 그러면 이게 동점이기 때문에 점 P를 A, B로 잡으시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다라는 식이 답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킵해 두신 다음에 푸는 건데 이런 세 점에 대한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요. A, B는 가만히 있지만 P가 움직이기 때문에 P에 따라 무수히 많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건데 그 무수히 많은 삼각형의 무게중심도 무수히 많을 건데 그 무수히 많은 무게중심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삼각형 ABP의 무게중심의 이 새끼가 주인공이니까 얘를 x, y라고 네가 알아서 잡아야 돼. 얘의 자취를 구해라. 라는 말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말은 무게중심 x, y에 대한 관계식, 방정식 찾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얘 가지고 찾는 거예요. 아무튼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A, B, P 세 점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게중심 공식으로 얘랑 대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9고요. 3분의 B 더하기 6이겠죠. 이 두 점이 같다는 소리인데 점이 같다는 말은 x끼리 y끼리 같다는 뜻이니까 요 관계를 a로 정리를 하면 a는 3x 빼기 9가 되고요. 요 관계를 b로 정리를 하면 b는 3y 빼기 6이 됩니다.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우리는 xy에 관한 방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2번을 1번에 넣으면 답이고 그러면 3x 빼기 9의 제곱 더하기 3y 빼기 6의 제곱은 9다가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랍니다. 근데 이게 안 이쁘기 때문에 왜냐면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서요.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9인 상태니까 양변을 9로 나누면 답입니다. 그럼 이건 3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곱이라서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이 얘는 9로 나눠야 돼. 1이다. 이렇게 써야 정답이에요. 동점에 의한 another 동점의 자취. 이것도 학생들이 지독하게 못 알아먹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유제가 두 개가 있는데 3-18번은 이거랑 완벽히 똑같은 문제고 3-19번은 뭐 완벽히 똑같진 않아. 그렇지만 동점에 의한 another 동점의 자취 문제긴 해. 3-19번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자취 2번 동점에 의한 another 동점의 자취. 이 과정을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원래부터 움직이던 동점을 A, B로 놓는다. 주인공 점인 another 동점을 X, Y로 놓는다. 문제에서 주어진 설명에 입각한 A, B와 X, Y의 관계를 찾는다. A, B가 움직이는 점이 움직이는 도형이 있으니까 A, B에 대한 관계식을 그 도형의 방식으로 만든다. 그 두 개를 연결짓는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X, Y에 대한 방정식 바꾼다. 그게 답이다.
본인이 그러고 있죠. 본인 얘기를 내가 방금 한 거죠. 지독하게 못 알아듣는다고. 신기해. A는 2,1. 그 주어진 원방정식은 표준형으로 정리하기 좋습니다. 이렇게요. 요 원위를 움직이는 점 P. 요곳에 요거 위의 동점 P. 이게 A, B여야 한다고. X, Y에서는 안 됩니다. 얘를 여기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식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이게 곧 답이 된다고요. 그리고 주인공 점은 Q니까 X, Y라고 쓰고 이게 AP의 중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점 공식으로 대응을 시키시고요. 그럼 요 관계에 따라서 A는 2x 빼기 2고 요 관계에 따라서 B는 2y 빼기 1입니다. 얘를 여기 넣으면 끝입니다. 그러면 2x 빼기 2 플러스 2니까 2x밖에 안 남고요. 2y 빼기 1 플러스 1이니까 2y밖에 안 남아요. 잘 나누면 답이에요.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풀라고 했지? 점 Q와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요 원위의 점 Q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니까 중심인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인 1을 빼라 그려주는데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5분의 10이니까 2고요. 거기에서 반지름의 길이 1을 빼는 거니까 원도 끝났습니다. 이 공수 2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원이 끝났고요. 그의 연수 문제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일단 3-1, 2, 3번은 숙제를 할 수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시고 3-4번을 픽할게요. 지금 남은 시간이 한 서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세 문제만 부를게요. 3-4번, 5번, 8번 요 세 문제 픽할 거고 숙제는 3-10번이 그 다음 픽이기 때문에 3-9번까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숙제는 연습 문제 3-9번까지 3-4번 원과 원밖의 한 점 A에 대하여 점 A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A의 값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원을 대충 그리고 점 하나 찍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들이 날렸는데 요 두 개가 본인이 보기에 직각으로 안 보여도 그냥 이렇게 직각 기호를 쓰면 돼요. 수직이라고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당연히 안 되고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을 하시고요. 직각 표시 다 하셔야죠. 근데 이거는 반지름의 길과 같으니까 아까도 이런 그림 그렸었지. 얘까지 직각이고 이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요게 정사각형이다. 요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정사각형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해야 하냐면 이거요. 이거. 요 길이가 변의 길이의 2배다. 루트 2배다. 반지름의 길이의 루트 2배다.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을 활용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중심의 좌표가 1,A라고 주어져 있었고 점 A의 좌표는 5,1이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으로 주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루트 20인 거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0이다로 A를 찾는 거다. 이 내용을 발견했으면, 그러니까 저 성질을 찾아냈으면은 그 다음부터 쉬운 겁니다. 정사각형이라는 생각을
못할 것 같아서 픽을 한 거예요. 델타 x는 4, 16. 델타 y는 a 빼기 1의 제곱. 요게 루트 20의 제곱과 같다. 그래서 a 빼기 1은 얼마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근데 추가 조건이 양수란 말이 있거든요. 다음 3번. 다음 3-5번. 점 A는 4,4고 얘를 지나는 직선이 다음 원과 두 점 PQ에서 만나는데 AP와 PQ가 같을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해라. 이건 학평 기준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특강으로 내가 공수 원투 학평 기출 까는데요. 이런 문제 재밌게 느끼는 사람은 평소에 수강하시면 돼요. 요반 7명은 전부 다 공통수학 원 같은 경우는 수강은 그때 말했지. 제2 빼고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고요. 원래 중요한 건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니까 그 일반형을 분석해서 중심과 반지름 있게 찾아요. 중심은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반지름이 2네요. 그리고 4,4를 아무데나 찍어요.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을 여기다 그어가지고 교점을 2개 생기게 해야 됩니다. PQ를. 근데 AP랑 PQ가 같아야 해요. AP랑 PQ가 만약에 이런 직선이 생겼잖아. 그럼 이제 요 길이가 PQ인 거고 요 길이가 AP인 건데 안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같아지게 직선을 그어 주시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와 못하는 자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기를 P로 잡고 여기를 표 잡으면 되겠죠. 같아 보이죠? 이렇게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질을 활용해서 AP의 길이, 요 길이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AP의 길이가 곧 PQ의 길이인데 PQ는 이름이 뭐예요? PQ는 이름이 뭐야? 아니요. 현이란 말이야. 현은 보통 어떻게 구해요? 이등분해서 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를 2K로 잡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2K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목표는 K를 찾아서 부배하는 것이다. 자, 현이라는 걸 인지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중심에서 수선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원의 현의 성질에 따라 반띵되죠. 그래서 여기를 싹 지우고 KK로 따로따로 쓰세요. 여기도 K, 여기도 K. 그래서 전체가 2K. 그리고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을 언제나 만드셔야 돼요. 100문제 푼다고 치면 100번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학평기출이라서 학평기출 4점짜리인 이유는 발상이 필요한데 어떤 발상이 필요하냐면 얘까지 연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점의 좌표를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얘까지 연결을 하고 이 길이가 딴 조건도 아직 안 썼기 때문에 얘까지 연결을 해서 이 길이와 이 점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삼각형도 써먹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줄 아셔야 돼. 근데 이제 이 세팅은 공부가 좀 된 애들은 하는데 이것까지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평기출 4점짜리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K를 찾는 게 목적이거든. 지금 모르는 게 K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방정식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요 중심의 좌표를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네. 그러면은 숙제는 7번까지
연습 문제 3-1번까지. 얘를 C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뭐 중점이니까 M이라고.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의 공통변이 CM이잖아요. CM 제곱을 매개체로 K에 관한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CM 제곱은 요거 제곱의 조그만 삼각형에서는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인데 요거 제곱은 4고요. 요거 제곱은 보시는 바처럼 K 제곱입니다. 요 큰 삼각형을 보시면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어떻게 찾냐면 여기 나와있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하는 거야. 델타 x는 3이고 델타 y는 5거든요. 그러면 9 더하기 25에 따라서 34 빼기 요거에 제곱하시면 되는데 보시는 바처럼 k와 2k의 합이니까 3k.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새끼 역할은 끝난 거고 이런 k에 관한 방정식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걸 풀면 끝인 거죠. 정리하면 8k 제곱이 30이니까 k는 k 제곱이 4분의 15니까 k는 양수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15죠. 근데 우리는 2배 한 걸 찾는 거거든. 그래서 AP의 길이는 이것의 2배로서 루트 15다. 이게 정답이고.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어요. 이런 문제. 여기까지. 워크북 숙제는 원 남은 거 다 하세요.